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구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지출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이 자본적 지출일 수도 있고 수익적 지출일 수도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는 이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다, 이 지출은 수익적 지출이다 알려줄 확률이 많고요. 두 번째로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를 판단해 내셔야 됩니다. 그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자본적 지출은 사용연수죠.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는 내용연수라는 말로 나옵니다. 사용연수가 현격히 늘어나는 지출이나 가치가 현격히 상승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며, 이때는 자본적 지출일 때는 해당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다음 예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건물로, 왜? 건물은 해당 계정 과목이 건물입니다.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비품. 차량 운반구, 여러분들 차 있죠? 승용차, 화물차, 그리고 이륜차 있죠? 오토바이라 그러죠. 이런 거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차량 운반구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정 과목이 같죠? 쉽게 맞출 수 있고요. 이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만 판단해 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서 해당 지출이 없으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이 드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건물이 아니라 수선비가 됩니다. 건물에 대한, 다시 봅니다.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건물이 됩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이면 수선비로 해야 됩니다. 다음, 기계장치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가 됩니다. 다만 수익적 지출은 다들 수선비로 처리가 되는데요. 다만 차량 운반구, 차 있죠? 차량 운반구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로 사용한다는 거, 이거는 체크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해당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로 하네, 알겠습니다. 다만 수익적 지출 중에서 차량 운반구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로 한다. 예,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건물에 있습니다. 이 건물에 태풍이 왔어요. 유리창이 5장 파손되었습니다. 이거 교체해야 되겠죠? 교체하는데 1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10만원은 자본적 지출이 될까요? 수익적 지출이 될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겨울이나 여름에 바람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업무 환경이 부실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지출, 들어가는 지출은 수익적 지출. 방금 건물에 파손된 유리를 교체하는 것은 수익적 지출이며, 이 지출은 수선비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회사 건물이 7층짜리입니다. 그런데 엘베가 없습니다. 엘베가 없어서 다 걸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엘베를 1억을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때 이 1억은 무엇이 될까요? 이것은 자본적 지출이 될까요? 수익적 지출이 될까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왜? 첫 번째, 엘베가 없다 하더라도 그동안 조금 불편했지만 그래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원인보다는 자, 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 7층짜리 건물인데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 있고 엘리베이터 건물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가격이 비싸겠습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가 현격히 상승한 지출입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조금 전에 유리가 파손된 5개 요거 10만원 주고 교체를 했습니다. 자, 이거 가치가 상승되지 않습니까? 건물 가격이 몇 억씩 하는데 뭐 10만원 그거는 가치가 올랐겠죠. 올랐지만 그것은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닌 걸로 본단 말입니다. 건물 가격 대비 유리창 교체 비용은 미미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승용차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있는데 여기에 타이어가 다 닳았습니다. 타이어 4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40만원 주고 교체를 했어요. 자, 이것은 자본적 지출이 될까요?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타이어 이거 없이는 차가 못 가잖아요. 그리고 타이어가 그래도 부실하더라도 타고 다닐 수 있는데요. 예, 타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대는 수선비로 처리해야 되지만 차잖아요. 차량 운반구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무엇으로 한다더라? 차량 유지비로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차가 있어요. 이 차에 10년 정도 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시동도 꺼지고 엔진이 부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를 끝은 멀쩡해요. 엔진만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엔진을 500만원을 주고 교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본적 지출이 될까요? 수익적 지출이 될까요? 지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이유입니다. 자, 자동차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무엇입니까? 엔진 아닙니까? 그 엔진을 교체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 연수가 현격히 늘어나겠죠. 부실한 엔진으로 탔더라면 한 3년 정도밖에 못 탔을 텐데 앞으로 이 차는 폐차할 때까지 10년 정도는 더 운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치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부실한 엔진을 가진 차를 중고로 파는 게 비싸게 팔겠습니까? 엔진을 새 것으로 500만원 들여서 새 것으로 교체를 한 후 파는 게 훨씬 비싸게 받겠습니까? 훨씬 엔진을 새로 교체해서 파는 것이 훨씬 비싸겠죠. 따라서 요거는 가치가 또 현격히 상승됩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해 버렸어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차량 운반구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차를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차가 있는데요. 차 때문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차량 유지비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보험료 주는 것은 보험이고 자동차 세로 주는 것은 세로 끝나는 것은 세금과 공가입니다. 그거 위에는 대부분 차량 유지비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자동차 판매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차량 운반구에 엔진 오일 교체했다. 교체하고 10만원 들었다. 이 엔진 오일 교체 비용은 무엇일까요? 자, 그럴 때는 지금 차 밑에 돈이 들어갔고 운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수익적 지출이죠. 수익적 지출이면 수선비로 되어야 되지만 차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차량 유지비로 하게 됩니다. 차에는 부품이 정말 많습니다. 엔진 오일도 있고요. 백밀러도 있고 와이퍼도 있고 이런 것들 돈이 적은 금액이면서 차에 또 기름도 넣죠. 이런 것들 이런 돈들은 다들 차량 유지비가 되지만 다만 엔진 같은 거 교체를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차
가격 대비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은 자본적 지출이 된다라는 거. 아마 제 생각인데요.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이게 자본적 지출로 본다. 애매한 것들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수익적 지출로 한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모든 것을 다 적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애매하게 이것을 자본적 지출로 볼 수도 있고 수익적 지출로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적어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외화 달러절입니다. 외화 주로 달러죠. 뭐 엔화도 해당이 되고요. 위안화 중국돈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외화를 실제로 달러를 실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나라는 변동 환율입니다. 1시간 전의 환율과 지금의 환율, 어제의 환율과 오늘의 환율, 어제의 환율과 2달 뒤의 환율은 달라요. 이렇게 달러를 주고받다 보면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달러를 실제로 주고받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데요. 이익을 보면 이익 본도는 외환차익이 되고요. 손해를 보면 손해 본 만큼 외환차손이 됩니다. 참고로 이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일반 전표에 됩니다. 즉 우리 분계 문제를 공부할 텐데요. 일반 전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사용됩니다. 다음 그리고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을 1달러 했어요. 내가 팔 때는 1달러에 1,000원이었습니다. 요거를 6개월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내년 3월달에 받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12월 30일입니다. 오늘 환율을 봤더니 1,100원입니다. 아직 돈은 안 받았지만 받는다면 100원 이익을 보죠. 그게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익 혹은 손해를 보는데요. 외화를 줄 거 있으면서 받을 거 있으면서 계산상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계산상 이익이나 손해를 봅니다. 이럴 때는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외화 환산이익과 외화 환산 손실은 일반 전표에는 사용하지 않고요. 나중에 결산을 공부할 텐데요. 결산에서 사용됩니다. 외환차익, 외환차손이 결산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99.9% 없고요. 두 번째입니다.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 이게 일반 전표에 사용되는 경우는 99.9% 없습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내가 문제를 풀이하실 때 일반 전표를 풀이하는데 답을 외화 환산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을 쓰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지금 결산 문제를 풀이하고 있는데 외환차익이나 외환차손을 선택을 했습니다. 99.9% 틀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외환차익, 외환차손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볼 때 달라죠. 이게 단기 매매증권을 실제로 사고 팔면서 이익이나 손해보죠. 그게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손해보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손실. 이것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이 외환차익, 외환차손과 같은 개념입니다. 개념 자체가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즉 줄 거 있으면서 받을 거 있으면서 환율 변동에 의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게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듯이 단기 매매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5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자, 아직 안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6만원 해요. 팔면은 6만원 받는데 내년에 팔 겁니다. 지금 계산상 얼마 이익 받습니까? 만원. 이렇게 실제로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팔게 된다면 이익 본 거. 그게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손해를 보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됩니다. 자, 이것은 세트로 같이 외환차익, 외환차손과 같은 개념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처분손실, 그리고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한꺼번에 계정 과목이 무려 8개가 해결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유형자산 처리 시 분개하는 방법. 자, 분개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이 분개하는 순서를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순서대로 적어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이게 많은 학생들이 회계를 처음 하는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서 이 여러분들 문제에 유형자산 처분하는 게 나오면 저는 반드시 이 순서에 의해서 유형자산 분개를 처리하는 분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충분히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상하게 이게 잘 틀려요. 어려워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장치 시도금가 2,500만원, 그러니까 기계장치 탈 때 얼마 주고 샀단 말입니까? 2,500만원. 처분시까지 감가상각 누계액 1,600만원, 가치가 얼마 떨어졌단 말입니까? 1,600만원. 그러면 나는 이거 얼마짜리로 생각하나요? 2,500만원 주고 샀는데 600만원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나는 생각한 금액이 얼마다? 900만원입니다. 900만원으로 생각하는데요. 강원에 600만원에 처분하고 600만원 받았네요. 일단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이거 얼마짜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900만원. 맞죠? 2,500만원의 가치가 1,600 떨어져서 9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60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나요? 기분이 나쁘나요? 기분이 나쁘죠? 얼마치 기분이 나쁩니까? 300만원치. 자, 앞으로는 제가 너무 계산적인지 몰라도 기분도 좋으면 얼마치 기분 좋다, 나쁘면 얼마치 기분 나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300만원치 기분 나쁘잖아요. 손해봐야 기분이 나쁠까요? 이익 봐야 기분이 나쁠까요? 손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300만원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대금은 30일 후에 받기로 하다. 자, 여기도 의미가 있네요. 자, 회계처는 내일 받기로 하다, 30일 후에 받기로 하다, 그리고 2달 뒤에 받기로 하다. 모든 것이 다 돈 안 받은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돈을 받아야지만 받은 거고, 나머지 내일 받기로 했다, 일주일 뒤에 받기로 했다, 받을 것이다, 한 달 뒤에 받을 것이다, 주기로 했다. 모든 것들은 돈 안 주고 안 받은 겁니다. 현재 순간 돈을 받아야지만 받은 거고, 현재 순간 돈을 안 주거나 안 받은 것은 안 받고 안 준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판례는 유형자산과 시도금가를 대변 끝에 적습니다. 자, 지금 우리 뭐 팝니까? 기계장치 팝니다. 판례는 유형자산은 기계장치가 되네요. 그래서 대변에 기계장치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금가는 얼마였습니까? 2,5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 제일 왼쪽에 적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1,6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 개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금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해서 얼마짜리로 생각하는지를 구합니다. 시도금가가 얼마입니까? 2,5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입니까? 1,600만원. 나는 얼마짜리로 생각합니까? 900만원. 이게 장부가액이 됩니다. 900만원 구했습니다. 자, 요거는 따로 하는 게 없습니다. 네 번째, 실제 받는 금액에서 3번 금액을 뺍니다. 자, 실제 받는 금액은 얼마 받았습니까? 600만원. 빼기 300만원 하니까 마이너스죠. 손해봤단 말입니다. 마이너스 금액이면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차변에, 그래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손실 적고요.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3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적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돈 받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 6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600만 원은 지금 현재 돈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죠. 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무엇 아니면 무엇일까요? 외상 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이 됩니다. 무엇에 따라서 외상 매출금이 되고 미수금이 됩니까? 파는 것이 재고자산, 즉 상품이면 외상 매출금, 상품이 아니면 미수금이 됩니다. 기계장치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이 된다? 미수금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분계가 끝이 나고 나면 자, 차변에 있는 돈을 다 더해보고 대변에 있는 돈이 같은지를 봐야 됩니다. 왜? 대차 평균의 원리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이 돈이 다르면 무엇인가 계산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차변 돈을 다 더해봤더니 1900에 600 다니까 2500 맞네요. 자,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해 볼까요? 기계장치 팔았잖아요. 기계장치 우리 회사에 있는 기계가 나갔네요. 대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개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 차별입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혹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들 기억하십니까?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바드럼, 식어범, 전수금, 선거금, 미수금, 미지급금, 장기단기 대여금, 장기단기 차입금,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이 정도는 달달 깨고 계신 게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수금이 나왔네요. 얘는 반드시 이렇게 강훈한테 600만원 받아야 되겠죠. 거래처를 걸어줘야 됩니다. 이게 분계가 완벽하게 끝이 난 겁니다. 아마 지금 한 번 보면 잘 모르실 겁니다. 이런 분계를 우리가 분계 예제를 99개를 연습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는갑다 정도 알아주시고 익혀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만약에 익혀지지 않으면 분계 문제 풀 때 이런 거 많이 나온다더라. 그때 또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부하실 때는 알아주시면 좋죠. 알아주시면 좋은 거 저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시고 체크하셔서 시간 날 때 한 번씩 봐야 되겠구나 이 정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지. 이 한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게 되면은 신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훨씬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입니다. 자, 요 앞에까지는 우리가 일반 전표에 관련된 거고요.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FAT 2급에서는 한 8점, 전산회계 2급에서는 요게 결산이 한 12점 정도 출제되고요. 물론 상위로 가면 갈수록 점수가 더 높아집니다. 결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결산 문제 분계 형식을 기억하는데요. 먼저 결산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결산도 지금 한번 살펴보고요. 이 예제를 가지고 제가 34개인가 또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런갑다 하고 아실 수 있는 부분만 익혀주시면 됩니다. 결산 중요한 거 맞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수익과 비용입니다. 비용과 수익의 이연과 예상이네요. 자, 이연이란 말은 내년까지 연결된 겁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보험입니다. 자동차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요게 9월 1일날 가입을 했습니다. 보통 보험은 몇 년까지입니까? 1년 단위 아닙니까? 8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거잖아요. 이게 1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내년이죠. 이렇게 주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연이라 그래요. 이연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년까지 연결된 것을 이연이라 그러고요. 요게 이연이고 예상입니다. 이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내가 5월달에 예금에 가입했습니다. 만기가 내년 4월 30일입니다. 오늘은 12월달입니다. 12월달에 이자를 못 받았습니다. 왜? 1년짜리니까 4월 30일날
원금과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시점에는 이자를 받지 않았지만 5월달부터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가 발생됐겠죠. 아직 돈은 못 받았지만 이렇게 된 것을 예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주는 것은 다 비용입니다. 내용이 주는 내용은 비용이며 받는 내용은 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내년 거잖아요. 내년 거. 먼저는 뭐? 이연입니다. 그리고 못은 예상. 줄 것이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읽어보고 먼저 줬다, 먼저 받았다, 못 줬다, 못 받았다. 이렇게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를 알아야 되고요. 자, 주는 거니까 뭐가 될까요? 비용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줬으니까 내년 것을 먼저 줬죠. 비용의 이연입니다. 비용의 이연이 선급 비용이 됩니다. 먼저 받았습니다. 먼저 받았으니까 받는 겁니다. 받는 것은 다 수익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주는 것은 비용, 받는 것은 수익, 주는 것은 비용, 받는 것은 수익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먼저는 다 이연입니다. 먼저는 이연이고 못 주거나 못 받은 것 예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먼저 줬기 때문에 주는 거니까 비용, 먼저니까 이용, 이연, 비용의 이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먼저 받았다, 받는 거니까 수익, 먼저니까 이연입니다. 자, 못 줬다, 주는 것이니까 비용, 못이니까 예상, 비용의 예상이랍니다. 못 받았다, 못 받았으니까 받는 거니까 수익입니다. 못이니까 예상, 이렇게 돼요. 자, 비용의 연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이 선급 비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것은 제가, 자, 요겁니다. 요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먼저 줬다지 않습니까? 주는 것은 다 비용이라 그랬습니다. 주는 것은 비용입니다. 그리고 받는 것은 수익입니다. 받는 것은 수익입니다. 비용 끝에 두 자는 적으실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먼저면 다 선입니다. 먼저는 선, 먼저는 선. 못은 미입니다. 못은 미. 그리고 못은 미입니다. 그래서 계등과목이 구조화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만큼 따로, 그리고 이만큼 따로입니다. 따로 되어서, 자, 먼저, 자, 주는 것은 다 비용이고, 주는 것은 비용이고, 받는 것은 수익을 적으면 됩니다. 요 칸, 요들은 먼저는 선을 적으면 되고, 못은 미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줄, 마지막, 요 가운데 거, 주는 것은 급, 받는 것은 수를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봅니다. 먼저 줬으니까, 주는 것이니까 비용 적으면 됩니다. 먼저니까 선, 주는 것은 급, 이렇게 됩니다. 못 줬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것이니까 무엇을 적어야 될까요? 뒤에 비용입니다. 못이니까 미, 그리고 주는 것이니까 급을 해야 되지만 미급은 없습니다. 미지급이 됩니다. 자, 4번도 한번 봅니다. 못 받았잖아요. 받는 것이니까 뒤에 두 자가 뭐가 되겠다? 수익입니다. 못이니까 미, 받는 거는 수,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도 나중에 결산에 우리가 참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은 어렵다.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결산이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일단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것이 반복 학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 말고, 자, 감가상각비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대손 상각비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상품 매출 원가에 관련된 문제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자동결산이라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결산들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 실기 화면의 메뉴에 보시면 이게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들 일반점표 여기에 입력합니다. 요점 알아주시고요. 자, 요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다음 이게 적어두었습니다. 결산자료의 입력은 수동결산은 일반점표 12월 31일을 선택해서 입력하고, 다 웬만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수동결산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 후 점표 추가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점표 추가 버튼을 눌러줘야지만 일반 점표에 반영됩니다. 무슨 말인가? 솔직히 모르겠죠? 자, 그런갑다 합시다. 그런갑다 하고, 이거 예를 들어서 다 한번 해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주시면 참 고맙지만, 뭐, 모르셔도 크게 지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산회계 2급, FAT 2급 강좌를 마칠 때쯤 되고, 마치고 나서 한번 생각하고, 마치고 나서는 조금 그렇겠네요. 기출문제 한 3회분 정도 풀어보시고 나셔서 안 되면, 그때 한번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물론 100점이 되면 참 좋겠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해결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익혀 가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이거 수익과 비용의 연과 예산. 자, 이 문제는 참고로 전산회계 2급에서도 나오지만 잘은 안 나오고요.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FAT 1급도 잘 안 나올 2급에는 잘 안 나올 것이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겁니다. 자,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 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해 두었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민상사로부터 단기 차입금 700만원 연 이자율 6%, 1년에 6%입니다. 6, 7, 42, 42만원이 되겠네요. 차입일 올해 12월 1일, 차입기간 6개월입니다. 이자는 차입 시점에서 선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지급한 이자 중 기간 미경과액이 있다. 월할 계산하시오. 한 달 계산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결산 문제에 기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날짜가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가지고 날짜를 그려보면 됩니다. 자, 돈은 언제 빌렸다 그랬습니까? 12월 달에 빌렸다 그랬습니다. 6개월이니까 언제까지입니까? 12, 1, 2, 3, 4, 5, 5월 달까지입니다. 오늘은 결산일은 무조건 12월 31일입니다. 자, 이렇게 날짜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보시고 날짜를 이렇게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왜? 요게 12월 1일 나와 있고요. 6개월이라니까 12월 달부터 6개월은 5월 달입니다. 가운데 날짜, 이 날짜는 결산일은 무조건 하루밖에 없습니다. 12월 31일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자는 얼마가 될까요? 자, 여기 봐요. 빌린 돈이 700만원인데 연 이자가 6%입니다. 1년에 6%입니다. 1년에 그러면 6, 7, 42, 42만원인데요. 자, 내가 사용한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6개월 아닙니까? 이게 42만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될까요? 절반이니까 21만원입니다. 21만원. 왜? 6, 7, 42에 1년에 42만원이니까 6개월이면 21만원이 되겠죠. 다음입니다. 월할 계산합니다. 자, 6개월이니까 나누기 얼마를 하면 될까요? 6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한 달에 35,000원입니다. 35,000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그래서 요게 5개월입니다. 요게 5니까 5개월. 35,000원 곱하기 5개월 하면 175,000원이 되고요. 그리고 한 달이니까 12월 달 한 달이니까 35,000원. 자, 여기까지는 적으실 수 있겠죠?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회계에 대한 개념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문제에 나온 대로 날짜 적었고요. 그리고 월할 계산이니까 6으로 나누어서 35,000원, 5달이라서 175,000원, 한 달이라서 35,000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단 이게 그려져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문제를 보고. 다음입니다. 자, 이자는 언제 줬다 그랬습니까? 12월 1일날 이자는 요때 줬습니다. 줬어요. 자, 이제부터 그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이자를 주는 내용일까요? 이자를 받는 내용일까요?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여기 보면 이자를
선 지급하고 따라서 이 내용은 이자를 주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적으실 수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봅시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은 제가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31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앞에 주거나 받으면 먼저입니다. 뒤에 주거나 받았으면 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먼저다, 못이다는 무엇이 기준입니까?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앞에 어떻게 했으면 먼저고, 뒤에 어떻게 할 것이면 못이 됩니다. 지금은 한번 보십시오. 12월 31일인데요. 여기인데, 자,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자는 12월 1일날 줬습니까? 5월 31일날 줄 겁니까? 문제에서 12월 1일날 시급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가 됩니까? 못이 됩니까? 먼저. 그래서 이 내용은 이자 먼저 준 내용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이유는 이거 찾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문제에서 이자를 선지급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주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먼저인지 못인지를 찾을 겁니다. 이것은, 자, 여기를 기점으로 이날 주거나 받으면 앞이면 12월 1일보다 앞에 어떻게 했으면 먼저입니다. 12월 31일보다 뒤에 있으면 못입니다. 문제에서 12월 1일날 선지급했다 그랬습니다. 이날입니다. 그래서 먼저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내용은 이자 먼저 준 내용이 됩니다. 이자 먼저 준 내용이 돼요. 자, 돈만 찾으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 12월 1일은 5월 31일까지 이까지 먼저 줬습니다. 이 돈이 얼마였습니까? 21만원 먼저 줬습니다. 오늘이 만약에 12월 1일이었더라면 21만원 먼저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몇 월 며칠이라 그랬습니까? 12월 31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건 지나버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먼저 줬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얼마입니까? 5달 17만 5천원 이만큼 먼저 줬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자를 12월 1일날 줬습니다. 요 날은 얼마를 먼저 줬나요? 여기까지 21만원을 먼저 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경과되어서 12월 31일이지 않습니까? 요만큼 먼저 줬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이 얼만데 17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내용은 이자 17만 5천원을 먼저 준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자는 계정과목이 두 개입니다. 이자를 받는 내용이면 이자 수익, 이자를 주는 내용이면 이자 비용입니다. 지금은 이자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입니다. 적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이거부터, 이 칸부터 하고 2번, 이 칸, 3번, 이 칸, 마지막으로 차변, 대변 자리를 잡습니다. 첫 번째 이 칸. 자, 요 칸 1번입니다. 요 칸. 자, 여기입니다.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을 적으면 됩니다. 답은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 찾은 이유가 이거 답 찾으려고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주는 내용입니까? 받는 내용입니까? 먼저 줬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적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 요 칸 2번 칸. 자, 여기는 먼저면 선을 적으면 되고요. 못이면 미를 적으면 됩니다. 지금 먼저 줬습니까? 못 줬습니까? 먼저. 그래서 선이 선택됩니다. 그래서 선이 되고요. 세 번째. 자, 요 칸. 이 칸은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 이게 무엇을 적을 것인가는 이게 다 있습니다. 자, 지금은 주는 내용이잖아요. 주는 내용이니까 뭐가 되겠다? 급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계정과목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요. 요렇게 순서대로 꼭 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급비용. 다음, 이게 자산이면 차변에 적고요. 부채면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지금 선급비용은 자산입니다. 선생님, 선급비용이 자산인지 저는 모르는데요. 그런 분을 위해서, 자, 계정과목에 관련된 것은 제가 어디 봤습니까?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 여기서 찾아보면 됩니다. 자, 선택해 주시고, 찾으실 때는 컨트롤 F, F가 파인드죠. 약자.
컨트롤 F 선급비용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F 한 다음에 선급비용이라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나타납니다. 한번 볼게요. 선급비용 찾았죠? 선급비용 코드 번호가 몇 번입니까? 133번.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봤더니 당좌자산 101번부터 145번까지는 당좌자산입니다. 이게 등급비용은 133번이니까 뭐? 자산입니다. 또는 요 위로 스크롤바를 살살 올려보시면 위쪽에 파랗게 당좌자산으로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등급비용은 자산입니다. 자산이면 차변, 부채변,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지금은 자산이니까 등급비용 이게 어디에 적혀야 된다? 차변에 적으면 되고요. 돈은 물론 17만 5천원입니다. 대변은 당연히 이자 비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자 비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이거 사실 엄청나게 지금 이 문제 중요한 거 맞습니다. 물론 전산회계 2급이나 전산 FAT 2급, FAT 1급에서는 이런 문제 한 개 틀리시더라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산회계, 전산 세무나 그리고 전산회계 1급 이상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이게 실기 문제인데요. 이론 문제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나 FAT 시험은 이 자체가 회계나 세무 시험은 이론과 실기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실기에 놓는 것이 이론으로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알아주시면 참 고맙고 모르시더라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런 거 많이 풀게 됩니다. 하지만 좀 아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고가 되시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구강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